네, 코스피가 다시 조금 둔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017포인트대 기록하고 있네요. 코스닥도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 중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효영한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작금의 상황들, 코스피가 한때 2060포인트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썰물 같은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또 달라졌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2060포인트까지 갔다가 어제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큰 폭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좀 전하고는 좀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그 기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정 모습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 상태에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글로벌 경제하고 맥을 항상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견조한 상태로 올해 또 내년에 또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원인을 좀 생각해보고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 수정 비율 추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좌측은 우리 시장의 이익 수정 비율이고 오른쪽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진하게 녹색으로 구현된 것이 이익 수정 비율입니다. 이것은 컨센서스가 상향된 그 종목에서 하향된 종목을 빼고 그것을 전체 그 대상 종목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최근에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간 거에 반해서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녹색으로 구현된 이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중후반에 이후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차별화된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차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내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4분기와 내년 1분기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시장 녹색으로 구현된 것은 매출액에 대한 추이고요. 그리고 요 회색은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요 왼쪽 같은 경우는 4분기고요. 오른쪽은 내년 1분기를 추정한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그 전망이 바닥을 치고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이익 추정치 그 영업이익의 기준이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3.6% 하향된 상태입니다. 경상적 비용 처리가 증가하는 4분기 실적의 계절성을 감안할 때 4분기에도 이익 모멘텀은 가파르게 상승한다든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림에서 봤듯이 내년 1분기 추정치는 최근 원화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증시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한편 기업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전반적인 그 경기 우리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또 좋게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주목할 부분이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인데요. 글로벌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표를 조금 재미있는 것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지표인가요? 보시는 것은 ISM 제조업 지수, 서프라이 지수하고 우리 시장과의 그 월간 수익률 관계입니다. 요 두 가지 막대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데 앞에 녹색으로 구현된 것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것은 실제치하고 예상치의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섰을 때 플러스 구간을 보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 달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 4월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았을 때 그 다음 달에 우리 시장이 좋았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수치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달에 우리 시장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언급을 일부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 중국, 유럽, 이른바 글로벌 3, G3의 변수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또 외국인을 바라보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유럽 쪽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유럽은 실업률이 높고 물가가 낮으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추가 금리 인하를 해라. 그래서 네.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니까 원화가 또 약세를 보였고, 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고, 이런 연결고리가 어디선가 끊겨야 되는데 아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일단 그 검증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시장의 경기 지표들에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우려감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제조업 PMI 지수에 대해서 월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월별로 해서 2011년, 12년, 13년 3개 그 연도에 각각 월별 그 PMI 지수를 같이 한 그래프에 일치시킨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11년 그래프가 맨 밑에 끝에서 봤을 때 요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12년이 회색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이 가장 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모두 중국 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11년입니다. 하지만 2011년 각 월로 봤을 때 최근 이제 11월 최근 달만 봤을 때는 2013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그 경계감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좋게 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9일부터 18기 3중 전회하고 10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지표와 관련해서 유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이후에 절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상향으로 경기 방향이 지금 우상향 선회한 모습이어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지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조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시는 그림은 유로존 실업률과 물가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에코분께서 잠깐 말씀하셨긴 하지만 그 유로존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 지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지금 아직도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높은 수준의 유로존 실업률 지속과 낮은 그 유로존의 핵심 소비자 물가는 역설적으로 유로존의 추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결정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좀 압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조정 양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박스권에서 20일 이평선이 2035선이 살짝 무너졌는데 다음에 지지선은 2000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 추세 선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그런 종목,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관련돼서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그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런 종목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시장이 조금 무거운 가운데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용현 센터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